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고려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식품생명공학과의 조태진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품 및 생활환경 안전성 연구실의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식품생명공학과의 교수고요. 말씀드렸듯이 식품 및 생활환경 안전성 연구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사 학위를 이 식품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석사와 박사 학위를 식품공학 그리고 생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식품과 생명공학의 어떤 융합이 가능한 형태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저는 위생, 하이진, 그리고 안전, 세이프티,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이 미생물학 이렇게 세 개의 연구 분야를 주요 주제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식품 분야의 연구자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태진조 마이크로옵스 이렇게 들어가시면 제가 이거는 뭐 공식 계정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로서 느끼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아주 가볍게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팔로우 하시면 관련된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저의 연구 분야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주요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푸드 세이프티, 식품 안전에 대한 분야, 그리고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이진, 위생과 관련된 분야고요. 이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믹스 앤 바이오 인포메틱스, 오믹스 연구 분야와 생물 정보학 분야에 대한 부분 또 소개해 드릴 거고요. 라이프 인바이러먼트, 생활 환경에서 우리가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푸드 세이프티, 식품 안전 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Analysis of Prevalence라고 해서 병원성 미생물, 즉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식품을 섭취를 했을 때 미생물이 식품을 타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장 같은 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식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을 식중독 미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식중독의 원인을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먹었던 식품을 분석을 하거나 혹은 식중독에 걸린 환자들의 분변이나 혈액 등등을 분석해서 그 안에 어떤 미생물들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주로 식중독의 원인 추적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연구의 범위를, 즉 미생물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분석의 범위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장, 축산물의 경우에는 축사, 그리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뭐 양식, 액장이라든지 등등 어쨌든 이러한 미생물들이 이 식품의 생산 근원이라고 할까요? 이 자연, 즉 뭐 토양이라든지 해수라든지 이런 데서 어디에서 오는지부터 분석을 시작을 해서 식품이 가공된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머테리얼 원료라고 얘기하는 식품 원료라고 얘기하는 고기 덩어리, 뭐 생선 가공한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쌀, 뭐 이런 형태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같은 것들이 이제 가공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러한 식품들이 우리에게 유통되는 과정과 판매되는 과정을 통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섭취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품에 미생물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여기처럼 환자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거나 환자가 섭취한 식품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다면 이제 그 범위를 점점 확장을 하는 거죠. 식품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거쳐왔던 많은 단계들을 대상으로 그 미생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차근차근 찾아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농산물에서는 농장의 예시를 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식품을 섭취할 때는 식품을 식탁에 앉아서 섭취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식품이 생산되는 가장 첫 단계부터
우리가 그것을 농장이라고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을 섭취하는 단계를 식품이 우리에게 오는 마지막 단계라고 봤을 때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즉 식품이 생산되는 환경부터 식품이 소비되는 환경까지의 전체를 분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farm to tab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미생물에 대한 분석을 농장부터 식품 가공 환경부터 유통 환경부터 소비자가 있는 환경 이런 데까지 확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 즉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미생물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characterization of food and environmental isolate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과 환경에서 isolate, 분리한 우리가 식품이라든지 혹은 아까 제가 얘기한 토양 이런 환경으로부터 미생물을 뽑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뽑아낸 다음에 그 뽑아낸 미생물이 얼마나 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걸 분석을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characterization, 특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특성 분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henotype,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특성이라는 거를 phenotyp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genotype, 유전자 형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요. phenotype의 분석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로 미생물들이 어떤 환경에서는 잘 자라는지 어떤 환경에서는 굉장히 약한지 어떤 환경에서 죽어버리는지 어떤 환경에서 활발하게 생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분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생물이 싫어하는 환경을 더 만들고 미생물이 좋아하는 환경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품에 오염된 미생물이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근거를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식품에 미생물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칠게요. 근데 이 식품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의 특성을 분석을 했을 때 이 미생물은 가열 처리에는 굉장히 약하고 산이나 산성 환경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열 처리를 중심으로 식품을 가공해서 이 미생물을 제어를 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유전자 특성이라는 거는요, 우리 사람의 지문 가지고 사람을 구별을 하듯이 미생물 같은 경우는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그 미생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미생물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분석해서 이 미생물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Development of Pathogen Control Technologi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패소진이라는 거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패소진 컨트롤,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제어하는 테크놀로지, 기술을 디벨롭먼트,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미생물을 죽이는 기술에 대한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께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살균제 개발, 살균력을 지닌 물질의 발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손소독제라든지 주변 표면 살균제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예, 그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미생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살균제를 만드는 것, 그거 역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천연 항균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천연 항균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은 최소화하고 미생물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개발한 거는 개인 위생의 확보에도 활용이 되고 뭐 병원이라든지 식품안전, 식품위생, 뭐 기타 어떤 살균제의 개발에 전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하이진입니다. 하이진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하이지닉 비헤이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위생 행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위생 행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위생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자, 혹은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을 때 위생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는 하나의 예시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염된 손으로 분유를 탄다라고 했을 때 분유를 타기 위해서 분유 스푼을 손으로 잡는 그 찰나에 스푼으로 손에 있는 미생물이 오염, 옮겨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스푼을 예를 들어 분유에 넣고 보관을 한다라고 하면 그 미생물이 결국에는 스푼 손잡이로부터 분유로까지 즉 오염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분유를 타게 됐을 때 손에 있었던 미생물이 분유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설이었고요. 이 가설을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손이 오염됐을 때 스푼을 통해서 분유까지 오염이 가능한지에 대한 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연구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유를 타야만 안전하게 분유를 탈 수 있는가에 대한 올바른 행동 원칙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어떤 행동이 위생적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주제로 소비자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식품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소비자는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게 됩니다. 식중독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어떤 식품을 섭취해야 되는 거야? 어떤 식품이 위험한 거야? 어떤 식품은 괜찮은 거야? 굉장히 많은 우려가 생기죠. 소비자들의. 그래서 소비자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올바른 식품 섭취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어떤 정책적인 측면의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유형의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주제가 오믹스 앤 바이오 인포메틱스입니다. 오믹스라는 것은 이제 그 생물 공학 연구 분야들에서 최근에 굉장히 핫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믹스라는 것은 전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체의 특성을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 유전자의 예시를 들면요. 어떤 특정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 일부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전체를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놈, GENOM이라고 써있는 이 지놈이라는 게 어떤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전체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서 그 유전자의 구성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생물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그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해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물론 이러한 유전자의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는 미생물의 특정 부분, 우리가 진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특정 부분만 분석을 했다면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서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전체를 분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유전자 주변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유전자가 우리가 보고 싶은 그 문제 유전자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미생물을 주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미생물이 얼마나 안 좋은 특성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유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의 지놈이라는 그 분석 활용은 이 뭐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거는 미생물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미생물인지를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Analysis of Metabolism, 즉 그 미생물이 어떠한 대사,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예측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Comparative Genomics라는 거는 지놈 간의 비교, 즉 다양한 미생물이 갖고 있는 각각의 유전자를 상호간에 분석해서 이 미생물은 더 위험해, 이 미생물은 덜 위험해,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라고, 비교해서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활 환경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할게요. 자, Establishment, Improvement of Microbiological Analysis Metho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그 환경, 생활 환경이라는 표현입니다. Life Environment라는 건 생활 환경이라는 표현인데, 생활 환경에 대한 연구는 즉 우리 주변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우리 신체에 노출될 수 있는 미생물은 어떤 종류가 있고 그러한 미생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주로 식품 그리고 식품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주로 연구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식품과 관련된 미생물의 연구 스킬이라고 할까요? 그런 연구의 스킬을 활용을 해서 화장품, 쉽게 얘기하면 화장품이나 혹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많은 그런 어떤 도구들에 있는 미생물들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러한 미생물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고 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푸드 세이프티라는 분야의 연구와 퍼블릭 헬스의 분야, 즉 코스메틱스,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사이즈라는 거는 살균제를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손소독제라든지 표면 살균하는 거라든지 이런 살균제류, 그러한 우리가 환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체로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미생물의 오염 경로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안전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연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연구 방법이 있지만 미생물, 환경에 있는 미생물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 그냥 대표 예시만 소개를 드리면요. Leptin-based molecular diagnosis for the rapid pathogen detection 이렇게 되어 있죠. 패소진, 아까 얘기했죠.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래피드 빠르게 검출하기 위한 진단 방법, 랩칩을 이용한 진단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사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랩칩입니다. 랩칩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제 손가락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칩을 이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분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서 샘플을 이렇게 채취를 하는 거죠. 식품이 됐든 화장품이 됐든 아니면은 기타 어떤 우리가 잡는 문고리가 됐든 어쨌든 거기에서 미생물들을 채취를 한 다음에 그 미생물을 여기 이렇게 조그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 랩칩을 이용을 하면 그 우리가 확보한 샘플, 즉 식품이나 혹은 화장품이나 혹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고리 표면이나 이런 데 미생물이 안 좋은 미생물이 있냐 없냐를 굉장히 신속하게 판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생물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하는 방식을 굉장히 다양화해서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식품 및 생활환경 안전성 연구실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앞쪽에 소개한 다양한 연구 분야 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이런 예시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안전 분야에서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위해 요인을 발굴하고 제어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믹스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연구, 특히나 미생물 안전성 측면에서의 혁신 연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분야에서는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리고 보존력이라는 것은 화장품 자체가 갖고 있는 보존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즉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손으로 크림을 만지고 하는 과정에서 화장품이 오염이 됩니다. 손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이 되죠. 그랬을 때 화장품이 변질되지 않고 그 미생물이 오염됐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다양한 살균제의 개발, 살균제를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살균제의 사용 전략이라든지 살균제 자체의 개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식 분야 같은 경우는요, 우주 환경에서 면역과 식이, 장내 균총의 연계성과 관련된 연구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주식 분야는 오늘 소개를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미생물이 인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주에 갈 때는 어떤 그런 장내균총의 영향이 우리 몸속에 다양한 식으로 미친다라는 거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우주 환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몸이 우주 환경에 노출되고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역시 우주에 노출이 되는데 그랬을 때 그 미생물들은 어떤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좀 새로운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 저의 궁극적인 연구 목표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얘기를 못 해드리게 되는 거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관심이 생기는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한 부분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앞쪽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오늘 설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저와 얘기를 상담을 하고 싶거나 그런 경우에는 꼭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정보는요, 우리 홈페이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식품생명공학과에서 제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제가 소속해 있는 그 연구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오시면은 제가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언제든 편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아까 앞쪽에 제가 설명드렸던 인스타그램 계정 있죠? 거기로 DM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질문과 또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